2025년 2월 18일 화요일 일기. 일찍 잠들었다가 새벽 배송 오는 소리에 깨버렸어. 냉동 제품이라 빨리 들여놔야 해서 열심히 들여놓다 보니까 잠이 다 달아나서 그래서 마이크를 켜게 됐어. 오늘도 재밌는 많은 꿈을 꿨는데 그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순간이 기억나. 뭐냐면 처음 보는 사람이 나한테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보는 거였어. 꿈속에서의 나는 현실에서처럼 똑같은 상황이어서 그냥 얼버무리고 말았어. 현실에서는 거의 외부 활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질문 받을 일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난감했던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항상 부끄러움이나 자괴감 그런 걸로 항상 자리하고 있나 봐. 그래서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 내 인생이 왜 망하게 됐는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아주 오랜 기간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 나는 나름대로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는 열심히 살았어. 그리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취업해서 일하고 누구보다도 빨리 돈을 벌고 싶은 그런 입장이었어.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는 그런 회사가 아니더라도 빨리 취업을 해서 집에 도움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학을 다녔었지. 그런데 20대 초반부터 우울증이 시작됐었던 것 같아. 근데 내가 그걸 잘 몰랐어.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항상 우울했고 그냥
그 우울이 곧 내 정체성이라고 생각했었거든.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짙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그게 병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질환이 지금처럼 이렇게 일반적인, 좀 더 사람들한테 익숙한 그런 병이 아니었거든. 음, 나는 좀 많이 힘든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는데,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힘든 일들이 많았어. 근데 그 당시에는 뭐가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지나갔지. 그런데 20대가 되고 조금 그런 힘든 일들이 조금은 잦아들고, 그리고 이제 점점 머리가 커가면서 내가 겪었던 일들이 뭐였는지 자꾸만 다시 곱씹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살아온 그 세월에 대해서 뒷북치듯이 좀 힘들어하기 시작했어. 그런데다가 대학생활 때부터 대인관계를 좀 힘들어하기 시작했어. 음, 그리고 학교뿐만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또 모임을 갖는 곳에서도 다 사람이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거기서 맡은 일들, 그런 것들도 점점 버거워지고, 내가 너무 못하는 거야. 아르바이트를 많이 한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을 할 때마다 내가 너무 일을 못하는 거를 많이 경험을 했어. 그리고 내가 꽤 열심히 지내면서 점점 에너지가 고갈됐었던 것 같아. 이런 우울증, 사람에 대한 그런 대인 관계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조금 이른 번아웃, 이것들이 다 겹쳐지면서 갑자기 별 특별한 일 없이 나는 사회적 잠수를 타게 됐어. 그 시점은 대학 졸업 후 한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고, 대학 졸업 후에 1년 동안 고민을 했거든.
취업을 해야 하는데 내가 회사 생활을 할 자신이 없어서 이력서를 한 군데도 내지 못했거든. 심지어는 이력서에 쓸 증명사진을 찍는 것조차 하지 못했어. 자기소개서를 완성해 본 적도 없고, 취업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면 너무 숨이 막혔어.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그런 평범한 일은 내가 할 수가 없나 보다. 그런 일반적인 취업을 포기하게 됐어. 그러면서 새로운 꿈을 갖게 됐지. 나는 이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야. 되게 큰 포부를 안고 취업을 하지 않는 대신 여기에 올인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어. 근데 남들과 다른 길을 간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인지 생각보다 내가 노력을 못하는 거야. 혼자서 공부하기로 한 건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는 나를 발견했어. 꽤 긴 시간 나 스스로에게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열심히 하지 않는 나한테 많이 실망하고 결국에는 벌을 주듯이 이제 너 그만둬. 너 그 꿈 포기해. 넌 자격 없어. 이렇게 하고 다시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하게 됐거든. 뭐 취업에 필요한 그런 게 있으면 배우러도 다니고 그랬는데 결국엔 또 구직 활동에서 난관에 부딪혔지.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나는 그대로인 거야. 여전히 사회생활 하는 게 자신이 없고 그냥 자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내 무의식은 구직을 한다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꿈속에서 쓰나미가 이는 꿈을 꿨고 그때마다 이렇게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그런 꿈을 꿨어. 나는 나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 이거는 엄살이다.
그냥 놀고 싶어서. 근데 그런 생각을 할수록 나는 내 자신이 더 싫어졌지. 일을 하느니 차라리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 그래? 너가 그래? 그러면 너 일도 못하고 세상에 아무 쓸모도 없는데 살지 마. 그런 결론이 나는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또 죽을 용기가 나지는 않더라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결론밖에 나지 않았어. 몸이 좀 약하고 정신적으로 약하지만 그래도 사지 멀쩡한데 왜 집에서 이러고 있을까? 부모님은, 다른 가족들은 나를 보면서 얼마나 속상할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걱정스러울까? 너무 미안하고 내가 너무 짐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살아있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죽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긴 세월을 그냥 보내야 했어. 음, 그러다가 혼자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어쩌면 합리화를 좀 하게 됐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 합리화를 하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얘기하지 않을게. 너무 긴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지내다가 삶과 죽음에서 나는 그냥 살아있기로 선택을 했고, 그래서 내가 남들처럼 살지 못하더라도 그냥 살기로 했어. 취업 생각만 하면 자꾸 죽음을 떠올리게 돼서 그냥 취업 생각도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지내기 시작했어.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가능했던 거고, 그런 상황이 올 때, 그때 일을 하자. 근데 지금 그런 거 아니니까 나는 안 할 거야. 어떻게 보면은 좀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한심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게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하루하루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 그래서 또 그렇게 그런 생각으로, 그런 태도로 긴 세월을 또 보내왔어. 불과 얼마 전까지도 그랬었고. 그러다가 자취를 하게 됐고, 자취를 하면서는 좀 더 경제적인 자립에 대해서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됐지. 그런데 아직도 변한 건 없었어. 그러다가 가족의 권유로 자격증 준비를 해보기로 했고, 그걸 핑계로 당장 일하는 걸 좀 미루게 된 셈이지. 그래서 조금은 그런 핑계가 생겨서 마음이 편하게 당분간은 지낼 수 있겠다. 이런 약간의 비겁함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지. 한 다음 달이나 늦어도 다다음 달부터는 공부를 시작하게 될 거고, 이게 시험이 아니라 강의를 듣는 방식이라서 할애가 될 수밖에 없는 기간이 있어서 그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볼 생각이고, 그리고 그 자격을 얻고 나서 그 분야가 나랑 잘 맞고 더 해보고 싶다 하면 그 윗단계는 이제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따는 건데, 그걸 또 준비해볼 의향도 있고, 일단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뭐라도 가지고 있는 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보려는 거긴 한데, 사실은 그쪽 일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두렵고, 자신은 없어. 일보다는 그래도 공부가 더 편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고 싶은 거지. 나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그리고 뭐 누가 물어봐도 그냥 쉬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가족들이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난감할까봐 그런 게 좀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늘 내 직업이나 커리어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늘 있었던 것 같아. 그럴 수밖에 없겠지.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사실은 뭐 내 상태를 얘기하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이야기하기 전에는 더 컸었는데, 얘기를 하고 보니까 뭐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고,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그런 걸 말하고 싶었고, 아마 나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요새는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 그래서 공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봐. 처음에 나는 내 인생이 완전히 망했다. 나는, 회복할 수 없다. 나는 실패자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지내왔는데, 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 우리나라가 어떤 평범한 삶에 대한 기준이 너무 좁고, 너무 또 높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소수인데,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게 마치 평범한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문화가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래서 가만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다 도태된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게 좀 안타까워. 좀 더 세상을 넓게 생각하고 그런 국가나 문화를 초월해서 심지어는 시대까지도 생각을 해보면 인생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하거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어떤 시대와 어떤 문화 속에서는 너무 평범한 일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그렇게 죄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합리화를 하게 됐던 거지. 내가 피해를 준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들 정도인데, 내가 일을 하지 않는 게 막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뭐 이게 범죄를 저지르는 막 그런 수준의 일이 아니잖아. 근데 범죄자들은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이유로 죽어야 하지?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가족들도 나 때문에 힘들지만 내가 없어지는 게 가족들한테는 가장 힘든 일이잖아. 아닌가? 나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 왜냐면 내가 그렇게 지내는 과정에서 가족들은 단 한 번도 나를 비난한 적이 없어. 그게 나를 좀 더 안주하게 만들었을 수 있지만, 그게 우리 가족이 나를 보호한 방식이라고 생각해. 음, 그래서 나는 지금은 내가 그렇게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음, 내가 취업을 했었어도 우울증이 치료되지 않았던 이상은 결국에는 지금 모습으로 지냈을 것 같아. 일을 하다가 힘들어졌을 거고, 일을 하다가 번아웃이 왔을 거고, 음, 난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왜냐면 20대 초반부터 나 너무 위태위태했거든. 너무 작은 일에도 너무 크게 넘어졌었어. 그래서 세상에 그런 거친 문화를 버텨내지 못했을 것 같아. 오히려 좀 더 쉽게 생을 끝내버리려고 생각했었을 것 같아. 음, 이것도 다 합리화일 수 있지. 근데 어쨌든 내가 살려면 합리화를 해서 내가 덜 괴롭고 내가 살 수 있으면 합리화가 꼭 나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뭐가 됐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그렇게 일단은 살아있는 것부터, 그리고 아주 작은 것부터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시도해 보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혹시 이 얘기들이 불편한 사람도 있겠지, 이해가지 않고.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비난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누구보다도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거든. 스스로가 가장 많은 비난을 보내고 이미 힘들거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비난이나 조언이라도 조금은 자제해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혹시라도 나의 이야기가 공감이 가고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말은 진심으로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어. 나는 무조건 내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내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건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는 걸 알게 됐어. 특히나 요즘 세대의 문제는 더 심각하지. 그러니까 그 결과의 원인을 자기 자신한테만 두면 절대 안 돼. 스스로를 너무 비난하고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그렇게 지낸다고 해서 그게 큰 죄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하루하루 식사 잘 챙겨 먹고, 건강이 제일 중요하거든. 나는 전에는 내가 일도 안 하는데 뭘 건강해서 뭐해 했는데, 그래도 일단 존재하려면 건강해야 돼. 그리고 병원비 무섭잖아. 싸게 먹히려면은 건강 관리를 해야 되겠더라고. 더 얘기하다가는 잔소리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만해야겠다. 지금 이 새벽에 좀 시끄럽게 활동하는 이웃이 나타나서 녹음을 마무리해야겠어. 녹음이 자꾸 끊기니까 말하는 흐름도 끊기고, 그리고 더 길어졌다가는 잔소리를 너무 길게 할 것 같아. 아무튼 나처럼 지내는 사람들 힘냈으면 좋겠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 그럼 다음에 또 봐. 안녕.